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. 모든 거죠. 1년 365일 모두 똑같을 수는 없죠. 주식시장은 더 그래요. 매일매일 1분 1초가 새로운 테마가 탄생하고 죽고, 그죠?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새로 탄생하고, 어떤 종목이 소멸하고, 알 수 없는, 그죠? 광대한 주식시장이라는 거죠. 때와 시기란 게 있어요. 그 때와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목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. 매일같이 똑같을 수도 있고, 그죠? 달라진다. 그러면 지금 시기는요, 그 결산 보고서, 그러니까 2023년 실적이 나오는 시기죠. 그러면 실적이 나오면 뭐 발표 나야 알지. 정확하게는 모르죠. 그렇지만 최소한 1, 2, 3분기까지는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. 그리고 4분기, 한 분기 남았고. 이 상태에서 어떤 우리가 그 결산 보고서란 게 쭉 나올 때는 2023년도에 대한 어떤 그 성적표가 일괄적으로 쭉 배포가 되는 거예요. 1, 2, 3분기까지는 그나마 적당히 여력을 줬어요. 왜? 이번에 시험 쳐서 몇 등 했어? 50명 중에 49등 했는데요. 2학기는 잘해. 다음이 있으니까 기회를 줘요. 그런데 1학기 끝나고 2학기 성적도 나쁘고 이제는 학년이 바뀌어요. 그럼 데미지가 있겠죠. 그래서 1, 2, 3분기는 항상 시장이 좀 유하게 온화하게 받아들이는데 4분기 결산 보고서가 나올 때는 시장이 발작을 일으켜요. 히스테리를 많이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지금은 뭐 테마다 뭐다 이거저거 다 떠나서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게 실적이 나쁜 애는 손대면 안 돼요. 적자 나는 기업들. 그런 거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. 최소한 1, 2, 3분기를 대충 합산해가지고 이거는 난리가 나도 이거는 뒤집기가 힘들겠다 싶은 거는 안 봐야 된다는 거죠. 지금 시기는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떤 그런 걸 유추하는 방법, 그죠? 유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떤 유추하는 방식은 비슷하다. 이래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면요. 어떤 식으로 하느냐? 첫째는요. 대기업들, 큰 회사들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죠. 그러면 그 발표한 기업들에서 파생시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, 현대자동차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요. 선방을 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러면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등달아서 좋다.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매매하고 제가 막 한 번씩 말씀드리죠. 그죠? 어떤 자동차, 대원산업을 필두로 한 자동차, 시트 이런 회사들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를 팔든 내연기관차를 팔든 어쨌든 현대자동차 실적이 좋아.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아니면 내연차 막 골머리에 아플 필요 없다. 어차피 전기차든 아니면 내연차든 똑같이 들어가는 품목을 압축해서 사면 편하지 않느냐. 그런 품목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, 시트 이런 부분 아니냐.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있죠.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래 보면요. 두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이 두올이라는 것은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있죠. 자동차 시트 안에 들어가는 시트 커버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. 이런 것을 만들어내죠. 그러니까 자동차 어떤 시트는 그 안에 금속, 그죠? 철제죠. 거기다가 이쁘게 쿠션감 있게 씌운다는 거예요. 그럼 이 회사가 하는 거는 자동차 시트, 그 다음에 뭐 쿠션, 아니면 에어백 이런 걸 만드는 회사예요. 물론 현대기아차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부품 회사들이
대부분 다 실적이 좋아요. 같이 공유가 되니까. 그러니까 이 회사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회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. 요즘 차들이 점점 고급화되어 가요. 고급화되어 가고 좀 고사양화되어 가고. 그러다 보니까 그 현대차에서 생산한 차량 중에 뭐 어찌 보면 베스트셀러 이래 보면 2023년도에 최고 말팔리고 히트 치다 볼 수 있는 게 뭐 그랜저, 그 다음에 제네시스, 뭐 GV80, 또 요즘 나오는 그 산타페 이런 것도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이런 차종에 두올 제품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. 히트 차종에. 그러니까 당연히 좋겠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회사를 보면요. 2021년, 22년, 23년, 원래 23년은 3분기까지만 볼 수 있죠. 그러면 매출액도 쭉 늘어나요. 21년도에 매출액이 한 4,900억에서 22년도에 5,600억, 23년도 3분기까지 대략 한 5,400억 정도 달성해놨거든요. 그렇다면 22년도에 5,600억에서 3분기까지 5,400억이니까 200억 나죠. 그러면 최소한 결산보고서에는 매출액은 6천억이 넘을 것 같다. 이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익도, 순이익도 뭐 150억. 작년에 좀 부진했어요. 22년도가. 뭐 코로나 이런 영향도 있었겠죠. 활동을 안 하고 집에 다 들어앉아 있으니까. 그리고 23년도 3분기까지는 3분기까지는 못해도 순이익이 한 170억 정도 났을 것 같아요. 영업이익도 21년도가 한 250억, 그 다음에 22년도가 한 130억으로 확 줄어들다가 23년도는 3분기까지는 지금 300억이 넘었거든요. 그래 되면 매출액, 순이익, 영업이익 엄청난 신장세를 발표하겠죠. 발표하면 어떻게 돼요? 발표하면 주가가, 그죠? 어쨌거나 오르겠죠. 실적을 발표하는 그 순간. 그럼 이 회사는 실적을 발표할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. 들고 가다가 실적 딱 발표했을 때 최소한 VI 한 번은 나올 거다. 왜? 시가총액이 작은, 가벼운 종목이니까. 그럼 그때 팔아먹어도 된다는 거죠. 이익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. 그러면 4분기에 폭망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. 나쁠 수도 있지 않느냐.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죠. 주식쟁이는 모든 걸 의심하는 게 좋으니까. 맞아요. 그래서 또 다른 힌트를 찾아보는 거죠. 근데 이 회사가 뭘 했냐면요.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한 1200밖에 안 돼요. 1200억. 그리고 액면가도, 그죠? 보통 기업은 뭐 100원, 500원이죠. 근데 얘는 액면가가 2,500원이에요. 액면가가 2,500원이라는 말은 그만큼 주식수가 작다. 이런 거죠. 대주주가 IHC 3인이 36%, 그리고 프리미어 투자조합, 여기가 한 12%, 자사주가 한 10% 정도 있어요. 자사주가 한 10% 정도 있다. 그런데 이 공시를 보면 2023년 11월 28일부터 올해 5월 달까지 자사주 매입을 50억을 한다고 공시를 해요.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공시를 하고 나서 안 하는 기업도 되게 많거든요. 하는 척만 하는 회사도 엄청 많아요. 그래서 자사주 매입 공시 떴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.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봐라. 이제 립 서비스 차원에서 끝나는 회사들이 절반이 넘는다. 막연히 자사주 매입 공시 떴다고 알아서 하겠지.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사주 매입 공시가 뜨면 그 이후에 행보를 봐야 돼요. 근데 이 회사는요, 그 자사주 매입 공시가 뜨고 나서 하루에 3만 주에서 많게는 하루에 20만 주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여요. 그 말은 뭐죠? 뭐 있다. 그죠? 과연 회사가 주주들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그래 자사주 매입을 해줄까요? 절대 안 그렇죠. 뭔가 지금 자사주 매입을 50억치 사두면 틀림없이 이익이 된다. 우리 회사 주식이 싸다.
그래, 인식을 하니까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사들인다. 이래 보시는 거죠. 하루 3만 주에서 20만 주까지 공격적으로 묵 사들이고 있었다는 거죠. 아, 이거 뭐 있구나. 좋구나.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 보면 이래저래 결론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23년도 실적은 엄청나게 좋게 나올 수 있다. 이래 예상을 하는 거죠. 그러면 이런 거는 뭐 길게 뭐 안 봐도 짧게, 그러니까 이 결산 보고서가 이래 나오는 시기라 그랬죠. 이 시기는 지금 딱 제한적으로 나오는 시기니까 이 시기는 이런 식의 어떤 투자 방법도 있다. 이래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딱 사놓고 실적 딱 공시 뜨면 원칵 잘 나왔으니까 고금리 시대에 대부분 기업들이 다 적자예요. 폭망. 그런 시대에 좋게 나왔어.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겠어요? 한번 팍 튀겠죠. 그때 팔아도 충분하다. 왜?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기가.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.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. 이 회사의 험이란 건요. 유보율이 한 120%, 부채가 한 130% 돼요. 유보율이 더 작고 부채가 훨씬 크죠. 이거 왜 이래? 돈도 잘 버는데. 그는 멕시코, 인도 이쪽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서 부채가 급속도로 확 증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. 그래도 어떤 수익 구조가 워낙 좋고 하니까 뭐 문제될 건 아니다. 그리고 부실이 아니고 시설 투자니까 충분히 괜찮다. 뭐 이래 보는 거죠. 물론 뭐 자동차 부품 회사는 그죠? 경기나 여러 가지 부침이 심해요.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간다. 이거보다는 그죠? 여기 결산 실적 탁 발표되면 그때 한번 탁 튀었을 때 뭐 매도한다. 이런 관점도 괜찮다. 이건 역시도 결산 실적이 나오는 2월달, 3월달에 어떤 투자 방법이다. 어떤 그런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. 예, 이상 두 월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